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 전날 굉장히 강력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밀어버리는 모습도 좀 많이 좀 보였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사실 호재가 악재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시장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긴축의 공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2월 FOMC까지 그리고 뭐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순간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저는 연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장 중에 뭐 변동성 좀 보였고 또 상승도 하다가 또 장 막판에는 슬금슬금 밀려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뭐 7% 오르고 1.8% 올랐으니까 뭐 연 이틀 동안 그들도 거의 9%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눌림 조정 성격이 그냥 이루어졌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심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시장을 그간 짓눌렀던 악재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의 기미가 보이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시장 자체는 뭐 한동안은 나쁜 흐름이 웬만해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수급과 누적된 이 흐름 자체의 큰 방향은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좀 안타깝게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동안 개인들이 다 매도를 쳐버리고 또 코스닥 반등하니까 또 개인들이 전부 다 매도를 치는 모습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잘 버텼다가 최대한 좀 버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의 시작. 코스닥 못난이들의 키 맞추기 진행 장세. 단기간 추가적인 악재 요인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 유지하며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수가 거의 1% 하락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라는 모습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이 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150 업종은 3%의 상승이 나왔죠. 반면에 코스피는 0.23%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려 3% 2%나 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위치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10% 올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코스닥 지수를 10% 올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만큼 차라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 SDI 등등 최근에 급등을 했던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올라왔던 2차전지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물량들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코스닥 섹터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의 초입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부단 오늘 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만 좋았던 게 아니라 뭐 중국 시장도 물론 좋았고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경기 부양을 진행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배드이스 굿이 또 중국에서 터지면서 중국 시장이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동안 다시금 좀 내려와서 1300원대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또 만약에 1300원까지 깨버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코스닥 성장주들이 또 놀라울 만한 반등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코스피 선물은 하루 종일 안 좋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유지가 됐던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지속 우상향을 했죠. IT 반도체가 지수를 오전에 끌었고 오후에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더하면서 2차 전지의 하락을
쪽을 커버하고 친환경 섹터의 부진 등을 커버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장 지도를 좀 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최근 시장에서 제일 셌던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등의 종목군들이 밀려버렸고요. 여기에 이제 운수 장비까지 자동차까지 밀렸기 때문에 사이즈 큰 업종이 빠져서 지수적으로는 약세를 보였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비중이 높은 제약, 그다음에 반도체, 이 섹터가 시총 비율이 높은데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 섹터, 오락, 연구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명확하게 2차 전지가 좀 약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공통적인 부분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 최근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때로 반등하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쉬어가는 장세 속 미 증시 연이틀 급등에 잠시 쉬어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통과 중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11월 발표된 10월의 CPI는 시장의 기대를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반등을 이미 많이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지표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와 키맞추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 또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 인지하면 쉽게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요? 연준 월러 이사의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와 브레이트너 부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해 이번에 GEC 의제 중에 하나가 된 긴축 속도 조절에 합의한 내용 등이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의 안도를 조금 더 유지시켜줄 명분을 저는 만들어 준 것이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성 등 반복적으로 시장을 괴롭혔던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잠시 12월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리고 12월부터 천천히 나올 4분기 기업 실적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추격 들어올 포모족들의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종목, 섹터, 업종, 산업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고려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지수 측면에서,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방향을 따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레버리지 같은 게 이제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꺾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멀쩡하고 LG에너지솔루션만 한 번 더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하락, 그리고 이번 장에 잘 못 올라가는 2차 전지 소재, 태주 이방원 계열의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의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엄청나게 공매도에 두드려 맞은 종목군들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성격이 진하게 풍겨지는 시장의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만큼은 바닥권 종목군들 대응 잘하고, 고가권 종목은 대표격 대장주격만 선별해서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금일 시장은 크게 IT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그냥 아도치는 장세였습니다. IT 반도체의 경우 최근 발표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의 실적은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 좀 나왔었죠. 버핏의 TSMC 5조 베팅 기사와 함께 시간의 6% 상승이 트리거를 만들어준 덕분에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겨울철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라는 키워드가 전일 신풍제약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날려버리는 통에 일동제약 시리즈까지 상을 가고, 오후에는 항암신약 섹터까지 급등을 하다보니 지수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섹터가 뭘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그나마 기대감 정도 있을 법한 섹터, 그런데 돈도 잘 벌고 있으면 좋은 섹터 고민해 보십시오. 차트를 보다 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힌트를 보면 지금 서비스업 중에서는 카카오페이가 100% 올랐죠. 원전 BH 100% 올랐죠. 중장비 현대 두산 인프라 100% 올랐죠. 제약바이오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로봇 쪽은 많이 안 밀렸으니까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섹터에서 네,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종목군들 빠르게 서치를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하죠. 먼저 2차전지 쪽에서는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소재 섹터도 일단 저는 대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 섹터도 일단 대기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튬 여전히 강세 모습을 띠는데요. 리튬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안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울 거고 강하게 풀어진다면 종목분들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강하게 풀어진다면. 그래서 리튬은 계속 2차전지 내에서는 압도적이라 이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여전히 똑같은 의견 전달 드리고요. EM 플러스 어제 좀 이상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재 공장 준공 이슈로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오늘 거래대금 엄청 터트린 카나리아 바이오 정도 내일 한 차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대형주 입장에서는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어마무시한 공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쇼커버링 그리고 박셀바이오 쇼커버링 셀리버리 쇼커버링 코스닥 150업종 공매가 쳐질 수 있는 종목에서 쇼커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당뇨병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죠. 내일 해외 투자자 대상 IR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게 저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케어젠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옴시티는 순환매는 있는데 점점 일자가 다 오기 때문에 주의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먹을 폭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 걸렸을 때 손실폭이 클 수도 있다. 고 보여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젤런스키가 아침에 헤르손 탈환은 재건의 시작이다라는 발언 속에 굉장히 강하게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순환매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건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재건에서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저는 클 것 같습니다. 재건 관련된 키워드 안에서 정말로 옥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고 있네요. 튀어나오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성창투 아직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뉴스라든지 참고하시고 자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키맞추기 성격의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60일선은 돌파하고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드렸고 어제 하루 조정 보이고 오늘 강하게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돌파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또 120일선도 이번에 힘에 의해서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그냥 막 슈팅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돌려놓고 쭉 올려준 다음에 밀어버려야 이평선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오버슈팅 좀 나와줄지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종목마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고 그러겠죠. 자, 삼성전자는 그나마 뭐 수급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고 특히 이제 TSMC 이슈가 있어서 오늘 강하게 좀 버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꽤 잘 버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일단 대형주니까 체크만 해놓고 보고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고점 패턴을 약간 만들어 놓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뭐 엘리어트 파동이 한 차례 이루어진 거고 큰 파동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도 파동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그 연기금이 그동안
꾸준히 샀다가 연기금이 팔고 있으면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시가부터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한 1700억 정도의 대량의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는 이 종목에서 수익으로 나왔다면 오늘은 좀 손절을 삼성 SDI에서 좀 했는데요. 이제 뭐 이 폭이 얼마 크진 않은데 1.5% 정도 크진 않은데 일단 하락의 강도가 너무 셌고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셌다 보니까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저는 노려볼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내려올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는 SDI는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를 몇 개만 더 보면 포스코홀딩스 계속 좋은 상태죠.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 어렵다. 많이 밀리면 들어간다. 많이 밀리는 거 기다려야 되고 최근 뭐 바닥권에서 뭐 대형주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네, 좀 더 가줄지 어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돈이 계속 터진다면야 뭐 장중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쇼커버링 성격으로 뭐 이런 넥라인까지 올라와 줄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약간 해보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카카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오늘 일정 부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일장 이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장기 평선을 한번 트라이하는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매매는 좀 했었는데 오후장 올라갈 때 체크가 좀 안 돼서 차트적으로는 종가 베팅을 원하는 차트의 흐름에 동시효과에도 꽤 많은 거래가 터져서 좀 안 본 게 조금 아쉽다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내일장 한번 같이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제약바이오고요. 최근 보면 바닥권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호석유라든지 올라오는 게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바닥권에서 돌파 성향을 갖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켜주는 종목을 서치하고 그 안에서 실적과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종목을 본다면 어찌 보면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을 종목군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수의 영향, 시장의 영향으로 펀더멘탈 무관하게 많이 내려왔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주 위주의 성격의 내용들을 많이 말했으면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서서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종목군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DB하이텍이 이제 그동안의 일련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저항대가 이 음봉의 시가죠. 이 음봉의 시가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이 자리의 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힘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한번 정도 DB하이텍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IT 반도체는 워낙 좋았으니까 종목군도 엄청 많고 다 좋았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뭐 기회 될 때 전체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빼먹을 수가 없는데 신풍제약우가 이 현상에 들어갔습니다. 전 얘네들을 보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뭐 완전 폭등하는 성격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현상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신풍제약이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쪽은 별로 저는 끌리지는 않습니다. 일동제약이 바로 갭을 7% 뜨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쪽 코로나 섹터를 못 본 게 오늘 좀 아쉬운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질적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틀에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이라 주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 안에서 뭐 알테오젠도 좋았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사이즈 큰 제약바이오들 다 좋아서 지수가 좋은 거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가 특히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저가를 깨고 좀 올라오는 모습 있었고요. 과거 대장주 성격의 종목에서 일단 60일 저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장 밀리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그러면은 내일장 뭐 이런 구간들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가만히 있다가 오후장에 이제 상따 개념으로 여기서 잡아갈 생각으로 하다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에 걸어놓은 거는 전량 매도가 돼서 상한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제약바이오죠.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제약바이오인데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 다음 쭉 밀렸다가 오늘 제약바이오 그냥 급등하니까 같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에서 사서 반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도 돌파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위에서 많이 사서 손절로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위에서 좀 더 사서 이거는 거의 또이또이 정도 그렇게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종목군들 한번 다 돌려보면 뭐 한미글로벌 당연히 흔히 말해서 이평선 첫 이탈 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5일선 첫 이탈 매매법 해가지고 올라와서 정리되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저항이고 11선 이탈하고 21선 근처에서 뭐 질적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깨지면은 21선도 깨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생각할 때 뭐냐면요, 한미글로벌의 그 다음 모멘텀이 뭔지, 그리고 핀살만이 온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뭐 떨어졌을 때 잡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건설주들을 조심하자 했던 게 그런 이유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소라든지 뭐 세우글로벌이라든지 사빅테마가 갔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도 마찬가지고요. 눌림을 봐서는 안 될 종목군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쪽은 볼 생각이 없고, 수소 관련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종목군들이 강함이 없다라는 게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당일 재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테마주를 좀 공략을 안 하고 있네요. 아예 안 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UAM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뭐 베셀이 어제 좀 더 올라가고 그랬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PC 디렉터라는 종목이 이제 UAM으로 엮였었는데 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 이제 강하게 거래를 한번 실어 놓고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가 방문하죠? 보잉 CEO가 방문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뒤늦게 봐서 좀 높게 사서 이렇게 매매가 됐겠네요. 여기 사서 좀 어느 정도 팔고 추가 매수하고 나머지는 뭐 쌍봉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졌고요. 오후장에 이 종목은 상한가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매매는 안 했습니다. 매매는 좀 안 하고요. 그냥 네옴시티여서 그냥 좀 종가에 끌고 가기가 뭐 하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좀 주의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UAM 쪽에 네온테크가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베셀이 윗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 구간 쪽에 거래가 터지는 애를 저는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내일장, 내일 모레장 좀 밀리는지 좀 보면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내일까지도 봐보면 될 것 같고, 리튬 쪽 하이드로 리튬 오늘도 강했죠. 오늘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이 돌파할 때마다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돌파로 들어가서 그냥 짧게 매도하고 눌림으로 볼까 하다가 안 봤고요. 강원에너지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강원에너지 일단 어제도 종가 매수 대응을 했다가 팔고, 오늘도 종배 대응을 해서 일단은 좀 들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내일장 잘 봐봐야죠. 차트적으로는 좋은데 또 올라갔다가 바로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사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자,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제가 몇 번 언급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내일 모레 지스타가 진행이 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스타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현재 가장 핫한 게임의 회사가 나왔을 때 주목 인지도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일단 오늘 회원님들하고 이거는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뭐 며칠째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한번 하고 이게 눌림에서, 그래서 좀 얘는 길게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윗구간에서 힘이 좀 다소 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며칠 더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드네요. 며칠 더 보시면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계속 등록해 놓고 보시면 좋을 법한 종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안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뭐가 안 나오지만은 분명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나올 거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은 계속 봐야 되고, 한전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BHI라든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재건 관련해서 데모가 오늘 쳤고요. KH건설 뭐 건설이 상가에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뭐 보기도 그렇고 매매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이 변압기 쪽 현대 일렉이라든지 변압기 쪽 뭐 재룡 전기라든지 이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 안에서 저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